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딱 1년 전이에요. 저도 이제 10월에 처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10년째 전업 주부였고,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국장님의 전화를 받고 제가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처음에 저한테 방문교사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아이 때문에 방문교사는 좀 할 상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공부방을 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쟤는 공부방이 런칭한 지 한 달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은 안 하고, 그럼 다른 사람이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결정하고 이제 10월부터 바로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방문교사 경험도 없고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내 아이 가르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10월에 이제 처음, 10월에 지금 선생님들처럼 처음 교육을 받았을 때 너무 생각이 나고, 근데 이제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이뤄서 신입 선생님들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너무 뿌듯합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이런 성과를 경험도 없는 제가 혼자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니었고, 저희 국장님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시스템대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물론 제가 제일 잘한 일은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재능이라는 회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다른 이런 학습지 회사를 다녀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비교할 수도 없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재능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진짜 많이 몸소 느끼게 됐어요. 재능 시스템이 탄탄하다는 것은 아마 저의 1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그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순서대로,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능 스스로 교실을 지금 10월부터 교육을 듣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서 이제 11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스템은 지구 교육을 다 들으면 나와요. 그래서 저에게 교육 참석은 필수였어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월수 이제 출근해서 방문 선생님들과 똑같이 전체 교육에 참석을 했고, 뭐 개인별 진단 처방 기록부나 월별 학습 기록부, 입회 RP 같은 거 연습 다 하고, 재능 교재나 학습 지도 방법, 그리고 선배 선생님들의 다양한 노하우까지 지금 매번 지금도 교육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데 매번 교육을 들을 때마다 진짜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가 제 것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운 교육과 저의 생각이 버무려져서 평택 소사벌 더샵전만의 컨셉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습관이다. 이것이 저희 공부방의 컨셉인데 이거는 제가 제 아이를 직접 가르치면서 생긴 모토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 스스로 교실 아이들 회원들에게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실은 유치부, 초등부 전문으로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연필 바르게 잡고 글씨 또박또박 쓰는 작은 습관부터 지도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자연스럽게 생활 속 습관으로 받아들이도록 어, 돕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교육을 다 받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게 이제 먼저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홍보는 어떻게 했냐? 첫 번째 이제 합교합, 그다음에 단지 내 장터, 맘스테이션 같은 데서 홍보를 했는데 뭐 제가 언급했다시피 저는 이제 뭐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국장님의 지시하에 국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뭐 했고 지국 선생님들도 또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혼자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부분들인데 이런 거 너무 감사하게도 같이 도와주셔서 너무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계단 타기라고 하죠. 집집마다 이제 전단지 붙이기. 이거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그 교육에 관련된 정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빠서 그런 것들을 직접 자기가 찾을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집집마다 붙이는 게 좀 좋겠다. 그러면 문 앞에 있으니까 출퇴근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운동 삼아서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 그리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씩 뭐 두세 동씩 이렇게 나눠가면서 제가 거의 매일 운동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음, 요거는 효과를 되게 많이 본 케이스거든요, 제가. 근데 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전단지 붙이는 걸 금지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파트는 다행스럽게도 이런 걸 금지하지 않아서 저는 이제 꾸준히 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활동 덕분에 이 활동을 제가 할 때마다 그 소스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상담으로 방문 상담으로 연결되고 그 입회가 되는 게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내 커뮤니티에도 이제 체험 교재나 홍보지를 비치할 수 있었는데 그 본사에서 또 그 교재 그 책 그 우리 그 쿠키북들 비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서 그 비치하면서 같이 이런 홍보지나 전단지나 이제 체험 교재도 같이 비치할 수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타 공부방 벤치마킹해서 저도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게시판 홍보는 이제 필수죠. 게시판 홍보도 꾸준히 저는 했어요. 지금까지도 게시판 홍보, 이 사진 붙어 있는 거는 제가 일주일 전에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게시판 홍보도 했는데 여기 이제 게시판 홍보한 거에 잘 글씨 보이지 않는데 이제 하얀색 네모 박스에 보면 마지막에 글씨가 아메리칸 키즈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아파트 이제 특징에 맞게 제가 좀 생각해서 좀 넣은 문구인데 그 저희 아파트는 어, 저희 지역은 제가 평택이에요. 저희 지역은 어, 특징이 미군 가정들이 많아요. 여기 미군 부대가 있다 보니까 미군 가정이 저 아파트 단지 내에 한 10에서 15% 정도가 미국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가정 아이들도 한글 배우고 싶어 하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타겟으로 아메리칸 키즈도 한글 공부할 수 있게 그런 유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부방에도 지금 현재 미국 아이들이 총 회원 20명 중에서 4명이 있어요. 그래서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본인 지역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이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홍보도 했으니 이제 온라인 홍보도 요즘은 빠질 수가 없는데 온라인 홍보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이제 그 스마트 플레이스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나이가 있는지라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이제 개설하는 거나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올려주는 거는 지금 사실은 본사 홍보팀에서 많이 도와주고 관리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빼놓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이걸로 통해서 상담이 들어오고 2패도 한 건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소홀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부분에도 많이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진 같은 거 좀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것도 올리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블로그도 조금 더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온라인 홍보에도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회원들을 위한 이벤트 활동도 좀 하려고 저는 노력을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선생님 정성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아이들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아이가 그때는 회원이 8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12월 달에 이제 그때는 제가 직접 선물을 만들어서 그 오픈하면 딱 펴지는 그런 서프라이즈로 해서 아이들 줬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 어떤 아이는 지금도 저거 먹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 정도, 5월달 어린이날 정도가 되니까 그때는 회원이 한 10명 이상으로 많이 늘어서 그때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디백 사서 아이들한테 선물도 해줬고요. 이번에는 이제 할로윈 파티는 내일 저희가 할 예정이에요. 내일 아이들 초대해서 할로윈 파티를 할 예정인데, 내일은 선물만 증정하는 게 아니라, 음, 파르페 만들기라든지 그 코스튬 아이들 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스튬 하고 오면 제일 투표해서 투표 많이 받는 아이가 선물도 받고 그렇게 해서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저희 집 학습 공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실은 지금 사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작은 방에서 제일 끝방에 작은 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책상 4개 두고 제 책상 놓을 공간도 사실 협소해서 그 책상 4개만 두고 처음에 수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점차 늘어나고 이제 공간도 좀 협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실로 옮겼어요. 거실로 옮기면서 책상도 좀 늘리고 아이들 책상 공부 책상도 늘리고 어 조명도 좀 LED 조명 추가해서 천장에 아이들 시력 보호를 위해서 조명도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아담하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실이다 보니까 주방과 거실 사이에 아이들이 시선이 분산되는 것 같아서 책장으로 아이들 시선 분산되는 거를 차단하고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2학년인데 여기서 다른 아이들 공부할 때 같이 앉아서 공부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처음에 제가 공부방을 했던 방인데 지금은 저희 가족 거실 겸 그 공부방 아이들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일찍 온다든지 이제 어, 좀 늦게 가야 학원 시간 때문에 다음 학원 시간 때문에 조금 늦게 가야 되면 여기서 간식도 먹고 이제 보드게임도 할 수 있도록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조금 놀다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교실에 그 작은 부분들 제가 사진 찍어서 어, 사진을 찍어놨는데 여기는 맨 첫 사진은 제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등원하거나 하원을 하면 본인이 스스로 직접 체크를 해요. 그래서 출석 체크도 하고, 바로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아이들이 이제, 책장에 꽂아 놓았던 그 자기 파일을 꺼내요. 그러면 자기 파일을 꺼내서 거기 앞에 보면 두 번째 사진에 파일에 보면 제가 네모나게 시간표를 붙여놨거든요. 아이마다 다 시간표가 달라요. 그래서 그 요일마다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과목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 오늘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국어하고 수학을 하는 날이구나.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제 교재를 펴서 스스로 시작을 처음부터 하게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파일을 딱 피면 그 파일 앞에 그 스티커 모음판이 있어요. 그 스티커 모음판을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 등원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스티커 모음판 붙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걸 다 모으면 제가 그 오른쪽에 두 번째 가운데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과자들을 진열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모으면 알아서 과자 하나씩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출석할 때뿐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칭찬할 일이 있을 때
받아쓰기를 잘했다거나, 수학 문제 잘 풀었다거나, 뭐, 칭찬, 그렇게 이제 사소하게 칭찬할 일 있으면 하나씩 더 붙여주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스티커 모음판도 활용하고 있고, 그, 가운데 사진은 주간 회원 현황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이제 뭐, 빠진다거나 보강을 해야 되면 바로 그때그때 이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제 책상 옆에 놓고 항상 아이들 올 시간 체크하고 그리고 보강이라든지 이런 거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게 보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첫 번째 위에 사진은 제 책상 앞에 보면 이제 자석으로 해서 그 걸어놓게 해놨는데 헤드셋하고 스스로 펜을 제가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스티커 판도 이제 붙일 수 있는 스티커도 여기다 걸어놔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어, 스마트 펜이 필요하면 스스로 펜이 필요하면 스스로 펜 가지고 영어를 할 때는 스스로 알아서 이걸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유치부나 이런 아이들은 수학이나 피자 같은 거 할 때도 자기 혼자 콕콕 찍어서 소리 나는 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과자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옆에 책 같은 것도 진열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제 곳곳에 책을 많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여기서 공부도 하지만 책도 좀 어, 접, 접할 수 있게 많이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들 많이 어, 곳곳에 많이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제 아이들이 교재 다 푼 거 그거 그때그때 보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모아놔요. 모아놨다가 아이들 그 한 달에 한 번 집에 보내요. 그러면 이제 집에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냐면 아이한테 딱 보내주면서 그 사진을 다 찍어놔요. 그러면서 부모님들한테 그 사진 같이 보내주면서 아이가 이렇게 뭐지, 한 달 동안 푼 문제다, 푼 교재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상담 문자도 한 번 더 보내드리고, 그 교재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는 좀 아이가 많이 어려워하네요. 이렇게 코멘트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 교실을 소개해 드렸고, 제가 저희 회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 신규 상담과 기존 상담으로 나눠봤는데 신규 상담할 때는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어, 그 아이가 현재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른 학원들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몇 시에 다니고 있는지 이런 거 시간 파악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저희 공부방 시간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같이 어머님하고 이제 상의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부모님 그 니즈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예를 들면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은 그 재능 그 방문 학습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했을 때 자기가 본인이 학부모님께서 원하는 게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자꾸 이제 원래 그 시스템대로 해야 되니까 그 과목 그 진도에 따라서 계속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니즈를 파악해서 저희는 공부방이니까 좀 니즈를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맞게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그분이 원했던 거는 그 아이가 그 시는 너무 짧다는 거야. 시를 근데 계속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를 계속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아이가 좀 많이 읽고, 긴 글을 좀 많이 읽고, 그리고 맞춤법을 잘 못하는데 맞춤법에 대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해달라고 저한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설명할 부분에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 좀 보충해서 더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재능은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재능만의 차별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데 이제 저는 오시면 아이가 어떻게 수업을 하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희는 개인별 능력별로
그 아이 진단에 맞게 처음에 진단을 철저하게 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맞게 교재가 나오면 그 같은 학년이라도 다 아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해준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들, 요즘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휴일과 보강을 꼭 공지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공부방이니까 아무래도 휴일은 다 쉬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빨간 날은 다 쉰다고 말씀을 드려요.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은 다 쉬고,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중에 아이가 아프다거나, 음, 여행을 가서 빠질 경우에는 그때는 별도로 이제 보강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5번 원칙과 융통성의 조화가 아무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기본 원칙으로 삼았던 게 기본 주 3회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 원칙이에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다른 학원 때문에 주 2회밖에 안 돼요. 주 1회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좀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아니요, 어머니, 이 기본 주 3회는 하셔야지 아이가 학습 효과도 있고, 아이가 학습 태도도 바르게 바뀌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 원칙이 좀 깨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융통성이 필요한데, 그, 저희 회원 중에 형제가 같이 입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는 이제 같이 두 명의 아이가 입회를 하게 되면 주 3회를 해도 자기가 금액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그러면 저희가 형제 할인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한 아이는 주 2회분만 받고 한 아이는 주 3회분 받아서 주 5회 수업을 두 아이 주 5회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가끔은 이런 식으로 융통성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칙도 중요하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담은 또 제가 떻게 하냐면 기존 상담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학부모님들이 만족을 하셔야 다음 소개를 해주고 또 퇴회가 안 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재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개인별 진단 처방 기록부나 월별 학습 상담 기록부는 저는 모바일로 다운받아서 학부모님들께 발송해드려요. 그, 저희 방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학부모님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로 발송하면서 아이들 칭찬 제가 조금 더 코멘트를 더 달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거를 좀 바뀌었다. 그러면 글씨를 예쁘게 쓴다. 아니면 태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아이가 어, 많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주면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전화 상담이나 이제 문자 상담 이런 것들 대면 상담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시간 맞춰서 수시로 저는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존 상담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우리는 이제 동네 공부방이라서 다 여기는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가 되거든요. 뭐 저희 아이도 여기 근처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학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것도 소문이 많이 나지만 나쁜 것도 금방 소문이 퍼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오는 아이들한테 항상 그 엘리베이터에서도 네, 다른 분들한테 어른들 만나면 꼭 인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당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음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 7살 아이가 있었는데 7살 아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못했어요. 디귿 발음도 안 돼서 디응 디응 항상 이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4개월 만에 읽고 받아쓰기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니
그게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소문이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작년 11월 달에 입회 상담하셨던 분이 막 고민 하셨던 분이 계셨었거든요. 뭐, 어떻게 할까, 뭐, 입회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입회를 하셨어요. 그 아이가 4개월 만에 한글 뗐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꾸준히 이제 열심히 아이들 성장하도록 돕다 보면은 점점점 입회 회원도 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학습 관리하는, 저만의 또 방법이 좀 다른, 공부방하고 조금 차별되는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습 관리를, 초등 저학년이나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습 교구를 좀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교재만 하다 보면은 좀 지루해 할 때도 있고, 좀 하기 싫어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저희 아이 가르치면서 모아놨던 학습 교구들을 조금 활용을 해요. 이제 별도로 산 거는 아니고, 그래서 칠교라든지 수백판, 뭐, 뭐 저울, 숫자 모양,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하게 하면은 아이들이 약간 게임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 하고, 아이들도, 직관적으로 이게 사고를 할 수 있으니까 학습의 효과를 더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 고학년부터는 사실 자나 컴퍼스 각도기 같은 거 필수로 구비해 놓는 거 아주 어, 필요하니까 아이들 수업할 때 필요하니까 그거 구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진도에 맞게 교재도 풀리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는 학교 공부 다지기로 이제 꼭 현행을 잡아줘요. 학교 공부 다지기를 꼭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요즘에는 초등학교는 학교 단원평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단원평가를 함으로써 이 아이가 지금 현행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수사과 과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공부방에서 어, 뭐 국어나 수학만 하고 사회나 과학을 안 한다. 그래도 그 문제를 풀면서 학교 현행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까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할 때도 추가 과목을 상담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사진을 보시면 포스트잇 붙여놨거든요. 아이들 틀리면 그 포스트잇 붙여서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이제 오답 관리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나중에 집으로 보내면 학부모님도 굉장히 이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습관리 사례 첫 번째인데 공부 더하기라고 해서 요거는 재능 부가 콘텐츠 자료에서 출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이거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초반에는 저도 이걸 활용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이런 자료들도 있어서 제가 그 재능 부가 콘텐츠 자료에서 출력을 해서 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 아이 중에서 공부방 아이 중에서 수학 경시대회 준비 중인 초사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께서 심화 수학을 원하시더라고요. 여기 재능 교재에서 하는 거 말고 이제 하는 것도 이제 하지만 이제 그때 수학 경시대회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때 바짝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요거 이제 부가 콘텐츠 출력해서 책 표지는 제가 따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제본을 해서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자기 문제집이라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건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어,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한글 맞춤법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니즈에 맞게 제가 맞춤법 자료를 이것도 추가로 제본을 해서 아이마다 크게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 아이 이름 써놓으니까 아이도 자기 책이라고 애착을 갖고 내 책이야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주니까
기존 교재 말고도 해주니까 학부모님들도 당연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학 프리 노트 및 5단 노트인데요. 네, 초등은 이제 고학년이 되면 4학년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이 수학 문제 풀 때 우리 교재는 이게 이렇게 칸이 넓게 넓게 돼 있어서 거기다 직접 풀어도 되지만 가끔가다 이제 칸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글씨가 또 워낙에 크기 때문에 또 거기다 쓰다 보면 막 겹쳐져서 자기가 나중에 풀어놓고도 이게 무슨 글자지 하고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아이 스스로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노트를 별도로 어, 제가 사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학 프리노트 작성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학 프리노트 뭐 무슨 문제집, 뭐 샘수학 몇 번 교재, 몇 번 문제 이렇게 딱 쓰면서 어, 글씨도 또박또박 겹치지 않게 그냥 연습장에다 대충대충 막 쓰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쓰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풀고 나서 그 푸는 것도 다 풀었을 때 오답이 되면 포스트잇을 붙여서 다시 한번 풀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있는지, 덧센 부분에서 실수가 있는지, 곱센 부분에서 실수가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게 해요. 그래서 너가 지금 이렇게 붙여놓은 게 곱센 부분에서 실수가 많아. 그러니까 구구단 좀 더 빨리 외우는 거 연습해야 되겠지?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도 수긍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도 보이니까 그게. 그래서 이렇게 수학 프리밋 오답 노트 작성하는 것도 알려줬는데 그 아이가 그 우리 공부방에서만 이제 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다른 문제집 풀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풀려고 엄마한테 그 프리노트를 사달라고 했나 봐요. 수학 프리노트를 이렇게 쓰는 걸 배웠다면서. 그랬더니 학부모님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수학 프리노트는 어떤 걸 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런 걸로 사시면 돼요. 그 줄이 쳐져 있을 때 너무 진하지 않은 거, 그리고 그 180도로 쫙 펴지는 거, 그리고 반 접어서 쓰면 된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더 신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례는 어, 일기 쓰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 공부방 아이들 모두 다 이건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잘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래서 어떤 그 지금 여기 아이는 이제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인데 한국말이 좀 많이 서툴고 글씨도 많이 서툴어요. 초3인데 그래서 일기 쓰기를 권했더니 이 아이는 일기 쓰기를 굉장히 꼬박꼬박 잘 해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 일기 써면 스티커 한 장씩 붙여주겠다, 더 붙여준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스티커 받는 재미에 일기 꼬박꼬박 써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 줄만 써도 돼, 이렇게 말했는데도 자기가 더 많이 써오고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도 아이가 일기 쓰기 시작했다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아이도 자기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이제 표현들이 있어요. 뭐, 맛있게 먹었다, 재밌었다, 뭐, TV를 봤다, 이런 부분들인데, 뭐, 쌍시옷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기도 선생님 이제 저 이거 안 틀려요 이러면서 자기도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학부모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저의 학습 관리 사례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저희 이 평택지국에서 이제 저는 저의 역할이 어 이제 저희 역할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저희 역할은 뭐냐면 현재 평택지국은 스스로 교실이 4개예요. 그래서 10월에 개설 예정이 1개가 더 있고 8월부터 이제 저희 국장님께서 어, 스스로 교실도 많아지고 했으니까 예비 팀장으로서 좀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비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후배 선생님들이 오시면 이제 문의사항이나 상담, 뭐 홍보 같은 것들 어떻게 하는지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뭐 그런 것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거 같이 공유하면서 코칭하는 역할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저희 교실 더 늘어나면 그 선생님들 노하우 많이 생기니까 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저희 교실은 현재 회원 수가 20명이고 관리 과목이 62과목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저희 계획과 목표는 회원 수가 30명 이상 되고 이제 100과목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저는 어, 대기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공부방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저희 교실을 다 소개했습니다. 아, 제가 이런 발표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좀 많이 서툴고 어색했는데요. 딱 세 가지만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이제 교육에 꼭 참석하셔라. 제가 처음에 겁없이 이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거는 재능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만의 원칙과 컨셉을 꼭 만드셔라.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작하셨으면 잘 될 수 있는 다음 일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기대 반, 걱정 반 이랬거든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될까? 아이들 많이 올까? 막 이런 거 걱정도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제 무경험, 무경력인 사람이 1년 만에 이 정도로 성과가 난 거 보면 저는 이 일은 잘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를 통해서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너무 뿌듯하고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실도 이제 1년 동안 노하우가 생겨서 또 저보다 더 잘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아요. 그런 노하우 많이 배우셔서 제가 겪은 시행착오들 신입 선생님들은 덜 겪으시고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